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시흥시가 인천 송도 간 특고합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시흥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격앙된 주민들은 공사 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성원 기자입니다. 백오 신도시 고압선 매립을 두고 벌인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행정소송. 법원은 지난 15일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시흥시가 한전에 통보한 집안조사 승인 거부 처분과 도로저명 굴착 불허가 처분,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취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시흥시 생태하천과 공문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골자는 시흥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시흥시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이 같은 대응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105 주민들이 항의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시가 입장문만을 낸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105 주민들은 SNS를 통해 시흥시가 반드시 항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뽑아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회 다시 드렸습니다. 기회 다시 드렸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실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소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05 주민들은 시흥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며 조만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105 신도시 주민들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일부 정치인들이 송년회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술판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5 신도시 고압선 설치 관련 행정소송 판결 전날인 지난 14일 일부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아가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흥시의 승소를 마지막까지 호소한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시흥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 시의원은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속 5선의 조정식 국회의원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서명범 시흥시 의원은 옆에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로 송년회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105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찍어준 정치인들은 배신으로 보답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일하신 거 거짓말로 된 게 아니라 진짜 함께 나서주셔서 중앙에서만 일하실 게 아니라 현 지역을 돌보면서 하셔야만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주민들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외면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원실은 취재진에 105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흥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시흥시와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평택시가 포승공단과 세교산단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악취에 비해 민원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 포승지구와 세교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280여 개. 화학물질과 고무, 플라스틱 등 절반 이상이 제조업으로 냄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평택시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 지역 악취를 조사한 결과 포승지구에서 배출 허용 기준 15배를 초과하는 악취가 8차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휘발성으로 냄새가 금세 사라지는 암모니아와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트라이메틸아민이 검출됐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악취는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30배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승지구 주변 지역과 경계를 넘어선 마을에서도 기준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배가 나와서 초과를 했다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계 지역에서도 초과가 됐고요. 축산시설 복합 악취는 더 심각합니다. 새벽과 야간, 주간을 나눠 4일 동안 12차례 검사했는데 모든 시간대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악취 평균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14.3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조사에 나선 새벽 시간대에는 무려 44배를 초과했습니다. 2차 때 모두 다 새벽 주간에 다 초과를 했고요. 그리고 3차 때도 다 초과를 했습니다. 양동농가 주변에서는 그야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60회 중에 60번이 바로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 냄새가 줄어들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개선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시에다가 민원을 냈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이라 뭐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하다. 기준치를 넘는 악취는 증가했는데 민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승공단과 세교산단의 악취 민원은 2018년 116건, 2019년 194건에서 올해는 8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악취가 안 나서가 아니라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감시 활동을 할 때 같이 시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민간 감시단이 같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거. 평택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 협의체 구성과 악취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과거 용인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된 용인 중앙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재래시장 체질 개선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4년 동안 65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중앙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중앙에 위치해 지난 60년 동안 전통시장 5일장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 중앙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용인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새로운 상권이 수지와 기흥구로 옮겨가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수십 년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낡은 건물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상권이 몰락하면서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이분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게 향후 한 5년 정도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상인들은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했다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 스마트 재생 분야 사업 대상지로 용인 중앙시장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저희 용인행정청과 그리고 시장 상인협회,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전의 전통시장의 전성기를 다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은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과
문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활력 넘치는 김양장길 명소화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진행됩니다. 특히 복합문화 체험 공간과 청년 창업 공간 등을 갖춘 김양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이 조성되고 인근 하천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광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장 이용객을 위한 전기차 충전 시설과 공공 와이파이, 전기화재 예방관리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도 접목됩니다. 상인들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중앙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온 순간 전통시장이 이런 면도 있구나.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시장 그런 면이 확 바뀌어 있구나. 뭔가 다른구나 이런 시장이. 이거 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을 하고 또 새로운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인시는 이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6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4년 동안 652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주변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은 훨씬 현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고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중앙시장과 주변 지역의 골목골목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가 넘쳐날 수 있고 구경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도 더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60년 역사 전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줄 도시재생사업으로 용인중앙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안성시는 가용재원의 16%인 392억 원에 달하는 내년 본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 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됐는데요.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안성시 예산은 1조 1,600억 원. 하지만 전체 예산의 3.3%, 가용 예산 2,400억 원 중 16.3%인 39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성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 마을버스 운영 조례 등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예산이 깎였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응급복구 사업비는 올해 대비 75% 삭감되어 긴급 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국비 300억 원과 시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농촌 협약 사업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과 직결된 공도읍 진사리 일대 주거 환경 개선 예산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폭소리 내려도 내년부터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 제설제 구입과 교량 유지 보수, 노후 가로등 교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 절반이 깎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위해 마련되는 기간제 인건비 7억 2천여만 원이 삭감됐고 청년 주거와 취업, 고용 지원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웃 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할 발판이 될 반도체 전략 수립도 세우지 못합니다. 대부분 김보라 안성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된 것입니다. 공약 사업은 제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이 선택한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그동안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심의여야 마땅합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관련 예산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판매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SNS를 통해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이들은 총 275만 원을 판매 수수료로 가로챘고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매자 5명 가운데 4명이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나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자가 한다 4번째 순서로 12월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와 안양에서 어김없이 거리로 나온 구세군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구세군은 전 세계 133개국에서 100년 가까이 인종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나눔과 돌봄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국제단체입니다. 매년 말이면 구세군 사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교육과정을 밟고 졸업한 제복 입은 사관과 빨간 점퍼를 입은 자원봉사자, 캐틀메이트들이 거리로 나와 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올해 전국에 설치된 이 구세군 자선냄비는 모두 289곳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설치된 곳은 57곳인데요. 그중에서도 낮이며 밤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이 3번 로데오 거리에 지금 전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구세군 자선냄비엔 한 사람씩 한 명씩 1시간씩 교대로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도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를 상징하는 빨간 잠바를 입고 함께 자원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원봉사자로 나온 강예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빨간 잠바 입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부는 칼바람과 싸우고 보기보다 무게감 있는 종을 계속 흔들고 있다 보면 손목도 서서히 아파집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보상 없이 선뜻 이 일을 자처한 이들이 있기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매년 거리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걸까요? 지금 이 자선냄비 사업 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이 일을 꾸준히 좀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하고 나면은 힘들고 춥고 추운데도 하고 나면은 보람을 느끼는 게 있어요. 내 하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따뜻한 온기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기부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른 분들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서 해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단돈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크게 되니까 소외된데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희들은 좋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엔 매년 얼마의 금액이 모아졌고 어느 기관, 누구에게 쓰였는지 연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엔 자선냄비 기부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이, 2021년엔 2억 3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기업 기부금 등이 더해져 매년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환경 개선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100억 원가량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장소를 옮겨서 다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범계 쪽인데 안양 범계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분이 아니라 이 구세군 사관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사관님이 직접 자선냄비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 뵙고 이 자선냄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네네네. 이 거리 모금이라는 게 네.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자선 냄비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안 오면 좀 초조해지는데 네. 그럴 때마다 사관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세요? 초조하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는 안양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을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선 네. 냄비에 돈이 좀 모이면 네네네. 그날 그 돈이 좀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예, 말씀 예.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온내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수 요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개수를 해서 바로 은행에다가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전국적인 모금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 김국고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 정부의 승인하에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번개에서 저녁 8시까지 만약에 이 자선 냄비가 운영이 예, 된다고 예, 하면 예. 이게 다시 교회로 가서 이게 예, 좀 우리 보관이 온에 됐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온에 있는 양로원 요양원에 원장님과 개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오픈을 해서 바로 개수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바로 은행에다가 입금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그날 이제 집계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매일매일 나오겠네요. 예. 구세군 자선 냄비와 함께한 하루, 십시일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숟가락이 모여 밥 한 공기가 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선 냄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TV에서도 어렵게 사는 애들 많이 봤는데 애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 시대여서 불우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성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구세군 자선 냄비는 몇 년 전부터 올해 목표액을 설정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를 기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 나눔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올해의 이 나눔의 손길이 부디 연말까지 이어져 닿아 누군가의 2023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 날 김미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시흥시가 인천 송도간 특고합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시흥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격앙된 주민들은 공사 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성원 기자입니다. 105 신도시 고압선 매립을 두고 벌인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행정소송. 법원은 지난 15일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시흥시가 한전에 통보한
집안조사 승인 거부 처분과 도로 점용 굴착 불허가 처분,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취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시흥시 생태하천과 공문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골자는 시흥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시흥시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이 같은 대응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100곳 주민들이 항의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시가 입장문만을 낸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100곳 주민들은 SNS를 통해 시흥시가 반드시 항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뽑아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회 다시 드렸습니다. 기회 다시 드렸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실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소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00곳 주민들은 시흥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며 조만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100곳 신도시 주민들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일부 정치인들이 송년회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술판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0곳 신도시 고압선 설치 관련 행정소송 판결 전날인 지난 14일 일부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아가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흥시의 승소를 마지막까지 호소한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시흥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 시의원은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속 5선의 조정식 국회의원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서명범 시흥시 의원은 옆에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로 송년회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100곳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찍어준 정치인들은 배신으로 보답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일하신 거 거짓말로 된 게 아니라 진짜 함께 나서주셔서 중앙에서만 일하실 게 아니라 현 지역을 돌보면서 하셔야만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주민들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외면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원실은 취재진에 100곳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흥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시흥시와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평택시가 포승공단과 세교산단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악취에 비해 민원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 포승지구와 세교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280여 개. 화학물질과 고무, 플라스틱 등 절반 이상이 제조업으로 냄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평택시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 지역 악취를 조사한 결과 포승지구에서 배출 허용 기준 15배를 초과하는 악취가 8차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휘발성으로 냄새가 금세 사라지는 암모니아와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트라이메틸아민이 검출됐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악취는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30배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승지구 주변 지역과 경계를 넘어선 마을에서도 기준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배가 나와서 초과를 했다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계 지역에서도 초과가 됐고요. 축산시설 복합 악취는 더 심각합니다. 새벽과 야간, 주간을 나눠 4일 동안 12차례 검사했는데 모든 시간대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악취 평균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14.3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조사에 나선 새벽 시간대에는 무려 44배를 초과했습니다. 2차 때 모두 다 피격 주간에 다 초과를 했고요. 그리고 3차 때도 다 초과를 했습니다. 양동농가 주변에서는 그야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60회 중에 60번이 바로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 냄새가 줄어들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개선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시에다가 민원을 했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이라 뭐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하다. 기준치를 넘는 악취는 증가했는데 민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승공단과 세교산단의 악취 민원은 2018년 116건, 2019년 194건에서 올해는 8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악취가 안 나서가 아니라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감시 활동을 할 때 같이 시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민간 감시단이 같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평택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 협의체 구성과 악취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과거 용인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된 용인 중앙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재래시장 체질 개선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4년 동안 65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중앙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중앙에 위치해 지난 60년 동안 전통시장 5일장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 중앙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용인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새로운 상권이 수지와 기흥구로 옮겨가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수십 년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낡은 건물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상권이 몰락하면서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이분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게 향후 한 5년 정도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상인들은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했다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 스마트 재생 분야 사업 대상지로 용인 중앙시장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저희 용인 행정청과 그리고 시장 상인협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전의 전통시장의 전성기를 다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은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과 문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활력 넘치는 김양장길 명소화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진행됩니다. 특히 복합문화 체험 공간과 청년 창업 공간 등을 갖춘 김양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이 조성되고 인근 하천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광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장 이용객을 위한 전기차 충전 시설과 공공 와이파이, 전기화재 예방관리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도 접목됩니다. 상인들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 중앙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온 순간 전통시장이 이런 면도 있구나.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시장 그런 면이 확 바뀌어 있구나. 뭔가 다른 거나 이런 시장이 이거 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을 하고 또 새로운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인시는 이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6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4년 동안 652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주변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은 훨씬 현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고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중앙시장과 주변 지역의 골목골목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가 넘쳐날 수 있고 구경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도 더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60년 역사 전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줄 도시재생사업으로 용인중앙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안성시는 가용재원의 16%인 392억 원에 달하는 내년 본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 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됐는데요.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안성시 예산은 1조 1,600억 원. 하지만 전체 예산의 3.3%, 가용 예산 2,400억 원 중 16.3%인 39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성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 마을버스 운영 조례 등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예산이 깎였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응급복구 사업비는 올해 대비 75% 삭감되어 긴급 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국비 300억 원과 시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농촌 협약 사업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과 직결된 공도읍 진사리 일대 주거 환경 개선 예산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폭소리 내려도 내년부터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 제설제 구입과 교량 유지 보수, 노후 가로등 교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 절반이 깎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위해 마련되는 기간제 인건비 7억 2천여만 원이 삭감됐고 청년 주거와 취업, 고용 지원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웃 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할 발판이 될 반도체 전략 수립도 세우지 못합니다. 대부분 김보라 안성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된 것입니다. 공약 사업은 제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이 선택한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그동안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심의여야 마땅합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관련 예산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판매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SNS를 통해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이들은 총 275만 원을 판매 수수료로 가로챘고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매자 5명 가운데 4명이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나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자가 한다 네 번째 순서로 12월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와 안양에서 어김없이 거리로 나온 구세군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구세군은 전 세계 133개국에서 100년 가까이 인종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나눔과 돌봄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국제단체입니다. 매년 말이면 구세군 사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교육과정을 밟고 졸업한 제복 입은 사관과 빨간 점퍼를 입은 자원봉사자, 캐틀메이트들이 거리로 나와 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올해 전국에 설치된 이 구세군 자선냄비는 모두 289곳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설치된 곳은 57곳인데요. 그중에서도 낮이며 밤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이 3번 로데오 거리에 지금 전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구세군 자선냄비엔 한 사람씩 한 명씩 1시간씩 교대로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도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를 상징하는 빨간 잠바를 입고 함께 자원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원봉사자로 나온 정예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빨간 잠바 입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부는 칼바람과 싸우고 보기보다 무게감 있는 종을 계속 흔들고 있다 보면 손목도 서서히 아파집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보상 없이 선뜻 이 일을 자처한 이들이 있기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매년 거리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걸까요? 지금 이 자선냄비 사업 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이 일을 꾸준히 좀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이게 하고 나면은 힘들고 춥고 추운데도 하고 나면은 보람을 느끼는 게 있어요. 내 하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따뜻한 온기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기부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른 분들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서 해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단돈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크게 되니까 소외되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희들은 좋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엔 매년 얼마의 금액이 모아졌고 어느 기관, 누구에게 쓰였는지 연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엔 자선냄비 기부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이, 2021년엔 2억 3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기업 기부금 등이 더해져 매년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환경 개선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100억 원가량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장소를 옮겨서 다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범계 쪽인데 안양 범계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분이 아니라 이 구세군 사관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사관님이 직접 자선냄비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 뵙고 이 자선냄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네네네. 이 거리 모금이라는 게 네. 기다리며 연속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자선냄비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안 오면 좀 초조해지는데 네. 그럴 때마다 사관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세요? 아, 초조하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는 안양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을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선냄비에 돈이 좀 모이면 네네네. 그날 그 돈이 좀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예, 말씀 예.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온내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수 요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개수를 해서 바로 은행에다가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전국적인 모금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 김국고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 정부의 승인하에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번개에서 저녁 8시까지 만약에 자선 냄비가 운영이 예, 된다고 예, 하면 예, 예. 이게 다시 교회로 가서 이게 예, 좀 우리 보관이 온에 됐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온에 있는 양로원 요양원에 원장님과 개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오픈을 해서 바로 개수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바로 은행에다가 입금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그날 이제 집계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매일매일 나오겠네요. 예. 구세군 자선 냄비와 함께한 하루, 십시일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숟가락이 모여 밥 한 공기가 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선 냄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TV에서도 어렵게 사는 애들 많이 봤는데 애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 시대여서 불우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성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구세군 자선 냄비는 몇 년 전부터 올해 목표액을 설정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를 기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 나눔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올해의 이 나눔의 손길이 부디 연말까지 이어져 닿아 누군가의 2023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 날 김미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